현재 구간에서 가격 조정으로 하락을 주고 올리든 혹은 시간을 끌고 올리든 결국은 100K까지 돌파하는 상승문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고점을 돌파한 이후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6일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100K를 돌파하는 상승과 100K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K를 넘기는 상승분이 연출되었고 이후 조정이 출현하면서 현재도 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고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100K를 코앞에 두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시간을 끌고 올리던 가격 조정을 주고 올리든 결국 비트코인은 100K를 우선적으로 돌파하는 상승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동시에 100K를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점부터 플러스 10%가량 반등하면서 상징적인 저항 라인인 100K를 돌파하는 상승문이 첫 번째로 출현되었고, 두 번째로는 100K를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까지 마이너스 13%가량 급격한 하락 역시도 출현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관점대로 시장을 본다면 100K를 넘기는 상승도 나와줬고 단기 고점부터 마이너스 13%가량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다운 움직임도 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때 12월 6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9500달러를 깨러가는 하락을 보는 게 맞지만, 현재는 조정이 아닌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최근 12월 5일에 나왔던 고점 자리인 104K를 돌파하는 상승 역시도 충분히 출현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 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12월 5일에 나왔던 고점인 104K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이 상승,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알트코인 마지막 폭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9500달러에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으로 현재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5일에 나왔던 고점 자리인 104K를 돌파하기 전 9500달러를 기준으로 내려오는 구간, 지금처럼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을 전부 다 알트코인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볼 계획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이더리움 상승 관점은 충분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눌림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봐야 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보다 관점을 보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나가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알트코인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마지막에 음봉에서 직전 양봉의 거래량을 넘기는 매도봉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음봉에서 직전에 나왔던 장대 양봉을 완전히 음봉으로 덮여놓은 코인입니다. 특히나 크레딧 같은 코인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줬고, 사실상 일봉에서도 매물대를 다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급등의 형식으로 반등이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크레딧 코인을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신규 매수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을 때 크레딧 코인은 시간을 좀 더 오래 끄는 차트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밑에서, 자,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가격을 빼고 돌아 나가면서 밑에서 새로운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는다면 신규 매수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차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 차트에서 그 예를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스톰엑스입니다. 스톰엑스도 동일하게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분이 첫 번째로 출현되었고, 두 번째로 양봉을 넘기는 음봉, 매도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매도봉에서 직전에 나왔던 장대 양봉을 완전히 음봉으로 덮는 봉이 나와주었습니다. 당시에도 동일하게 스톰엑스가 시간을 끌고 가격을 빼면서 조정을 주고 돌아 나갔을 때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분이 나와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레저입니다. 파워레저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봉이 상승이 나와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음봉으로 양봉을 넘기는 매도봉이 나왔던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직전의 양봉을 완전히 음봉으로 덮는 봉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시간을 끌고 돌아 나가면서 조정을 주고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거래량을 터뜨렸던 자리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예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코인이죠. UX링크도 동일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하는 봉이 첫 번째로 출현되었고 두 번째로는 양봉을 넘기는 음봉, 매도봉이 두 번째로 출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전의 양봉봉을 완전히 음봉으로 덮는 봉이 세 번째로 나와주었죠. 이런 코인도 동일하게 시간을 끌고 조정을 주면서 돌아 나가고 다시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다시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크레딧 코인에서 돌아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어떤 기준을 잡고 상승에 대한 매수를 잡아야 될까요? 제가 UX링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에서 음봉으로 조정을 충분히 주고 밑에서 시간을 끌고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는 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던 거래량이 양봉으로 동일하게 두 번 터뜨리고 지금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코인들은 과거 시바이누에서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나와주고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연속으로 동일한 거래량으로 두 번 터뜨려준 그 캔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캔들 중심축 위에서 때는 매수 구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 구간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바이누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 중심축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던 게, 자, 이때가 플러스 7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차트도 동일하게 여기서도 동일했었죠. 거래량을 두 번 영속으로 터뜨리고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간을 끌고 결국 이 중심축 위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출현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과거 파워레저 코인을 봤을 때 파워레저도 첫 번째로 양봉을 터뜨리고 고점에서 음봉으로 전부 다 넘기는 캔들, 시간을 끌고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당시에도 동일하게, 자, 이 캔들에서 나왔던 이 캔들 거래량 두 개를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간을 끄는 횡보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자,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캔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결국 그 중심축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크기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나왔던 반등분은 42%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UX링크도 동일하게 밑에서 거래량을 두 번 터뜨렸던 캔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당 자리가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917.90원을 기준으로 시간을 끌고 횡보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캔들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류해야 되는 게 파워레저 같은 코인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눌림에서 바닥을 형성한 코인이고 시바이누 같은 코인은 눌림 없이 밑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린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 중에 하나 현재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최근에 ISO 2002 메타를 타고 크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강하게 반등한 코인입니다. 당시 저점부터 고점까지, 자, 이때가 거의 6배 가량 반등을 보여주었죠. 현재는 시간을 끌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횡보하는 캔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고점에서 거래량을 두 번 터뜨려 주었고 그 고점에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코인들을 지금 당장 숏을 치게 되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좀 더 큰 매매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텔라 루멘은 다시 이 중심축 기준으로 캔들이 올라온다면 지금은 신규 매수에서도 매력적인 진입 자리로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차트로 현재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눌림세가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사실상 크게 힘을 못 쓰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95,500달러를 기준으로 조금 더 눌림이 나오면서 조정분이 출현되었을 때 우리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알트코인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후 나오는 상승에서 거래량 없이 올린 코인들입니다. 보통 이런 코인들은, 자, 과거 셀로처럼 첫 번째로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량 없이 나왔던 반등에서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하나의 추세선을 만들고 그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왔던 이 조정에서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는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전부 다 매수 구간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앞으로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후 셀로는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거래량 캔들 기준으로 내려왔던 그 구간에서
거래량 캔들을 깨지 않고 한 번 더 반등하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현재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톰엑스를 다시 보시게 되면 스톰엑스도 저점에서 거래량을 첫 번째로 터트리고 이후 나오는 반등에서 거래량을 터트리지 않고 저점을 계속 올리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첫 번째로 조정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에서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이 밑에 구간은 전부 다 매수 구간으로 잡힐 겁니다. 당연히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과거 셀로처럼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